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아주기라는 용어는 현대에 들어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적인 특성을 갖게 되기도 했다. 확실히 안아주기는 침착하고 위안을 주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기를 안아주고 달래주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사실 위니컷이 치료 상황에서 했던 실제 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환자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안아주기 개념의 본질은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상징적인 것으로 이동해 있다. 이 개념은 실제적인 행동과 충동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환자에게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환자가 그것을 폐기하기보다는 가지고 놀고 반추해 볼 환상 혹은 생각으로 전환하도록 해준다. 위니컷의 어머니 아기 모형에서 어머니는 아기가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아주기 환경은 아기 혹은 환자를 위한 일종의 본보기를 제공하여 아기 혹은 환자가 어머니 혹은 치료자의 능력을 관찰하고 궁극적으로는 내재화할 수 있게 해준다. 르윈과 슐츠는 환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안아주기 환경에 실제로 환자를 안아줄 수는 없으며 그 점에서 안아주기는 치료자와 환자 양쪽 모두가 관여하여 공동의 구성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안아주기를 투서적 동일시와도 연관지으며 치료자는 일종의 안전금고가 되어 환자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내용물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측면을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라고 개념화했다. 안아주기 개념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로 인해 어떤 이들은 이 용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보살펴주는 치료자의 태도를 옹호한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위니컷은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너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기는 오로지 좌절과 환멸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치료자 환자라는 양자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환자는 치료자를 불완전한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써 그들의 오래된 내적 대상 관계를 뇌현화하여 재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자처럼 무한한 인내심을 가진 치료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환자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잠깐 머물러보죠. 위니컷의 안아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면 당초에는 외부 세계 속에서의 대인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개념이 발달했는데, 그리고 위니컷이 아까 자기 환자의 손을 붙잡아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안아주기, 실제로 안아주기죠. 임상에서 실제 드러나는 게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자기 입고 온 옷을 좀 만져주셔야 만져주도록 요구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아이는 와서 선생님 무릎에 좀 앉아보고 싶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걸 안아주기라는 개념을 너무 피지컬하게 가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게 어떤 행동화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개념이에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땐 요즘 보드라인 환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 이걸 위니컷을 너무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안아주기를 홀딩 인바이러먼트, 실제 붙잡아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경계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직업인류를 어떤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벗어나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너무 외부 세계적인 것으로 원래 그 개념은 안아주기라는 개념 자체가 어린아이를 안는다는 개념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풍기지만 우리가 임상 기법으로 사용할 때는 피지컬한 타치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수법이전 속에서도 그런 것이 한번 고착되면 청소년들은 자기의 기득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자기 옷매무새를 만져주었거나 자기를 무릎에 앉혀주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하면 이게 박탈감을 느끼고 저항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룰로 어떤 치료의 세팅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허락하게 되면 청소년이나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 주길 원하는 이런 패턴에 가버리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니카스 안아주기 개념의 이미지로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보살펴주는 치료의 태도를 옹호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위니카시 얘기한 것은 all good mother를 원하는 게 아니고 good enough mother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멜라니 클라인으로부터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멜라니 클라인은 항상 good object하고 bad object가 그러니까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을 아이들은 최초에 이게 분열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게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입장의 마음에 있다가 나중에 good object와 bad object를 통합해내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게 디프레시브 포지션,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우울적 자리라고 할 때 우울이라 이런 용어를 쓴 디프레시브 포지션인데 이때 이게 우울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디프레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어떤 분은 리페러티브 포지션, 어떤 보상적 자리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주기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어머니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배드 아버지라고 했던 어떤 대상과 내가 무조건 나를 사랑해준다고 하는 이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이 통합 과정이 일어나야 인격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봤던 거가 멜라니 클라인의 최초의 이론이죠. 그런데 이 개념들이 다른 대상관계 이론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위니카 씨 얘기할 땐 good enough mother라고 하는 거가 어머니가 무조건 다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한 아이는 성장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all good mother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쩌면 비혼의 얘기로 가면 또 재미있어요. 비혼의 프리컨셉션하고 컨셉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미.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실제 리얼라이제이션을 만나면 이게 컨셉션이 돼. 실제 엄마의 젖을 만나는 순간 이게 자기가 전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어머니고 어머니의 젖가슴이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론을 가져왔는데 어떤 면에서 융이 얘기한 아키타입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백지상털 이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하죠. 융의 얘기도. 그런데 비혼이 생각했던 프리컨셉션이 있는데 여기서 리얼라이제이션이 생기면 그 현실에서 현실의 실현이 일어나면 여기에 확실하게 컨셉션이 생겨나 개념이 생겨난다. 이렇게 사고가 발전하는 과정을
또트라고 하는 건 사고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사고가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비혼의 이론인데, 만약에 이때 프리컨셉션이 있는데 좌절이 생겨,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 리얼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좌절이 생겼다고 한다면, 좌절이 있을 때 좌절을 견디지 못하면 임상적으로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가 생겨나. 이게 베타 요소란, 어떤 면에서 어떤 좌절이 생겼으면 자기가 그 좌절을 견뎌내지 못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견디기 어려운 자기의 불편